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39페이지예요. 239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금융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렸죠. 자, 부동산 금융을 크게 우리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이루어는 뭡니까? 주택 금융이다. 아시겠죠? 이때 주택 금융을 다시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때도 주요 내용 뭡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다. 결국 주택 담보대출을 나왔지요. 자, 이 점 우리가 이제 주택 담보대출 이원에서 많은 제도들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설명드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자율, 즉 금리 결정 이론이 있는데 이 과거에 경제학자들이 금리 결정 이론이다. 이걸 발표하면서 대체 물가는 안정적이다. 이 같은 가정에서 금리 결정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어빙 피셔는 경제학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물가 자체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의 식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발표인데 바로 이 식입니다. 자, 명목 이자율이다. 우리 명목 금리로 표현합니다. 자, 이자율은 금리가 되겠죠. 자,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는 실질 이자율, 실질 금리로 표현하겠습니다. 실질 금리 여기에 어때 기대 또는 예상 인플레이율을 가산한 값이다. 이 식을 하나 발표했다는 이야기야. 누가?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가.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실질 금리가 2%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2% 일정한데 예상된 인플레가 3%라는 이야기예요. 3% 그럼 더해주면 명목금리는 몇 프로가 됩니까? 5%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실질금리는 2%로 일정한데 인플레율이 5%라는 이야기예요. 5% 그럼 명목금리는 몇 프로가 됩니까? 7%가 되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우리가 실질금리가 일정한 가정하에서 이 사례 보니까 인플레율이 어떻습니까? 2% 상승했죠. 2% 상승하니까 정확히 명목금리도 몇 프로? 2% 상승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질금리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결국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실질금리가 일정하다 가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피셔 후학들이, 피셔 제자들이 이 사실이 맞는가 검증을 해봤어요. 안 맞더라냐, 안 맞더라. 실질금리 변하다는 이야기 변하더라. 그렇지만 검증 사실은 뭡니까? 인플레 이 자체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어떠냐? 피셔 이야기가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맞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통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역시 실질금리는 변하지만 인플레 자체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 밝혔다라는 겁니다. 여튼 우리 이를 통해서 인플레율이 명목금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물론 피셔가 이야기처럼 실질금리가 일정하다면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여튼 인플레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피셔 효과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것은 피셔 방정식 일동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질 금리를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실질 금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율을 빼준 값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처럼 인플레가 반영된 후에 금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명목 금리가 되어 있고, 다음 인플레가 반영되기 전에 금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실질 금리가 된다. 이렇게 이내부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이내부 토대에서 이제 나갑시다.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정 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 금리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혼합형 금리다. 이런 상품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금주로 두 가지 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대출 기간이 20년이에요. 대출 기간이 20년이다라는 겁니다. 20년이 대출 시점에 대출 초기가 되겠죠. 이때 대출
대출 금리가 어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대출 초기에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대출 금리가 연 5%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연 5% 결정이 됐으면 이 결정된 대출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고정이 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시장 금리가 어떤 관계없이 대출 금리는 연 5%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대출 기간 동안에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예를 들어서 연 5%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바에 의해서 대출 금리가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변동금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출 만기는 대출기간 20년이에요. 20년인데 대출 초기부터 5년 여기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대출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겠다. 결국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여 있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혼합형 금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결정인데 연 5% 이렇게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연 5% 금리 결정되면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출금리는 이 기간 동안 5%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시장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예상합시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자, 이래서 시장금리가 연 6% 이렇게 상승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교시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금리를 우리 시험에서는 약정금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약정금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정금리는 말 그대로 약속된 금리다. 쉽게 대출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저당금리 표현할 수 있지만, 대출금리다 생각하시고, 이 사례 보니까 시장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6%. 그리고 약정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5%가 되겠지요. 5%.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금리보다, 즉 대출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차입자 입장이면 쉽게 이정하세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6% 이자율에서 이자 낼 걸 고정금리니까 5% 이자율에서 이자 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차입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차입자는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6% 이자율에서 이자 받을 걸 결국 5% 이자율에서 이자 받잖아요. 뭐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때?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가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피셔 방정식 이걸 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정금리 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로 뭘 하려고 할 것인가? 고정금리 상품에 대출 금리는 뭘 할 것인가? 바로 피셔 방정식한 명목금리 이걸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이제 고정금리는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어때? 고정이 되겠지요.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어때? 대출 시험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게, 이처럼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게 바로 뭡니까? 명목금리가 되겠지요. 명목금리. 그래서 고정금리 이상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로 주로 뭘 많이 활용한다? 명목금리. 이걸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명목금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상한 값이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이상하자는 이야기예요. 실질금리는 2% 일정한데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3% 예상했다는 이야기. 이게 또 인플레를 3% 예상했다. 그럼 예상 인플레가 어때? 3%지요. 자, 이걸 더해준 게 바로 뭡니까? 명목금리 몇 프로입니까?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3%는 잘 보세요. 3%는 예상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입니까? 예상 인플레지요. 예상 인플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 5% 이걸 어떻습니까? 이제 대출금리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시면 연 5% 이렇게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져요.